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반기 공개 채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요, 지원서를 내기 전날이나 혹은 면접 보기 전날은 준비를 해도 불안한 마음들은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실 때 늘 자기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직무를 분석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공개 채용이 뜨게 되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곳을 지원하려고 하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기업 분석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업 분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나? 이런 또 불안함도 있으시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예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랜드 그룹도 자료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엑기스로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보화 시키셔서 취업 준비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랜드 그룹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랜드 그룹의 조직 분석, 그리고 주요 직무들, 그 신입 채용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랜드 그룹의 최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슈들, 좀 긍정적인 소식들과 부정적인 소식들도 있겠죠. 그런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랜드 그룹에 정말 입사해서 내가 일하게 된다면 기업 문화는 어떨지, 조직 분위기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이시죠.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채용 전형별로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합격 전략, 합격 케이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히스토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랜드 그룹은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한 8평 정도 되는 작은 소규모 매장으로 시작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 옷가게로 시작된 거죠. 뭔가 브랜드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메이커가 있는 그런 옷가게가 아니었고요. 보세 매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젊은 층들을 잘 공략하고 또 젊은 층들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 그런 전략들을 썼기 때문에 이 이화여대 앞에 작은 매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잉글런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랜드 그룹의 시작인 이 매장이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났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컨셉으로 다른 대학교 앞이나 다른 주요 거점 지역에 우리도 매장을 동일하게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도 이랜드 그룹이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의류 시장이나 패션 사업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그 시작이 소규모 매장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놀라운 그 히스토리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랜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함께 보시죠. 19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 분야는 패션 시장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패션 시장을 이제 잉글랜드로 시작을 해서 1993년에 5천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90년도에는 이랜드 그룹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규모가 크게 되는 발판이 있었는데 사업 분야가 패션에서 유통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4년에 유통시장이 개척되었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호텔과 리조트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랜드 그룹이 패션으로 시작해서 유통사업, 그리고 지금의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또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랜드 그룹의 전략적 M&A가 이랜드 그룹의 어떤 규모나 성장을 견인하게 된 요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매출 1조를 달성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만한 브랜드 이름일 수 있어요. 데코도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뉴코아라는 유통 그 브랜드가 원래는 이랜드 그룹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독립된 다른 회사였습니다. 뉴코아 그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코아가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요, 막 우리 동네 뉴코아 백화점 생겼다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될 정도로 그 유통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인데요. 그 뉴코아가 이랜드 그룹의 M&A 되면서 이랜드 그룹의 유통의 성장도 조금 더 가속을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혜태 유통을 인수하면서 유통 사업의 발판이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네. 제가 지금 성장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랜드 그룹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먼저 다뤄볼까요? 이랜드 그룹을 이야기하면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빼놓고는 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작은 점포로 시작해서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이랜드 그룹은 직원들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인재들을 채용할 때도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배고프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어떠한 그 기업의 전략들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을 얘기할 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역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 제가 패션, 유통, 그리고 M&A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겠죠. 중국 패션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한 기업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패션 시장, 현재 패션업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아주 과거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굉장히 주요 도시들의 네로라 하는 백화점들 가장 좋은 층에 이랜드 그룹의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걸 보고 반가운 마음도 들고 신기한 마음들도 들었었거든요. 이랜드 그룹이 한국에서는 그 중저가 브랜드 전략을 세웠다면 중국에서는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그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2010년에는 중국 법인에서만 매출 1조를 넘는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패션 시장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금은 현재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한국 그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중국어를 할 수 있거나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자원들을 많이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M&A는 계속 됐는데요. 한국 콘도를 인수하고 베트남 탕콩 인수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성과가 있었고요.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글로벌 M&A가 좀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인도,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의 판권은 없지만 중국에서는 만다리나더 들도 이랜드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통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랜드 그룹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로 기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랜드 그룹의 히스토리와 역사, 연역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좀 역사를 좀 봤으니까 조직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랜드 그룹에 그 취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지원자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막 지원을 해보려고 해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법인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랜드 그룹 공통의 어떤 채용이 아니라 이렇게 계열사별로 채용을 진행할 때도 있어서 어느 법인으로 지원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아봤고요. 저는 이런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이 직무는 어느 법인의 예를 들어 어느 브랜드에서 뽑는지 도대체 지원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가끔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브랜드에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기업의 법인명이라던가 계열사명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랜드 그룹이 주력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 사업. 이랜드 그룹이 성장하게 된 모체가 되었던 사업 분야고요. 두 번째로는 외식 분야.
조금 감이 안 오시려면 이따가 제가 외식에 어떤 브랜드들이 진출되어 있는지 브랜드명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유통사업, 호텔 레저 사업, 그리고 건설사업 부문, 엔터테인먼트로도 진출이 되었고요. 자체 IT 시스템즈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주력 사업들이 이러한 형태의 영역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랜드그룹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의식주 휴미락.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분야다라는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림으로 잠깐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패션 사업부 외식 사업부 식, 건설 사업부 주, 레저 사업부 휴, 유통 사업부 미래 사업부 락. 그래서 이랜드 그룹의 어떤 지향하는 비전이 나중에 이랜드 테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요 비전과 목표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 도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야 될까요? 당연히 입고 예쁘게 쇼핑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또 즐거움이나 문화도 누려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의식주 휴미락이 이랜드 그룹의 주요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랜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이번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브랜드가 이랜드 그룹에 소속된 브랜드였구나 라고 하시는 브랜드들을 이제 좀 쏙쏙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랜드는 굉장히 다 브랜드 전략을 펼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랜드의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지금 여기에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아실 만한 브랜드 그리고 아셔야 하는 브랜드들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왔습니다. 왔거든요. 먼저 패션을 보면 SPA 브랜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여성복 중심의 의류죠. 미소. 그리고 캐주얼 분야입니다. 스파우와 후아유. 그리고 복종으로 얘기하자면 스포츠 산업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뉴발란스가 이랜드 그룹의 주요 패션 브랜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동복도 굉장히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션으로 많이 익숙했던 그 이랜드 그룹이 외식 쪽 사업 분야에서도 좀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있는데요. 애슐리 한 번쯤은 좀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식을 좀 테마로 한 자연별고, 로운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랜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밑에 지금 보여드리는 NC백화점 이런 곳에 가시면 거기에 외식 코너가 있겠죠.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고층에 굉장히 다수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주로 이랜드 그룹에서 하고 있는 외식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유통업체, 유통 매체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이러한 브랜드들을 한꺼번에 좀 경험해 보실 수 있겠죠. 네, 호텔 레저 부분은요, 켄시턴 호텔, 그리고 뭐 리조트, 해외 PIC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조경 사업 부분들을 하는 것은 건설 파트에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그리고 이랜드 크루즈 사업, 유람선 사업입니다. 한강 유람선 이런 부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 들어가고 시스템스 IT 분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을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그 이랜드 그룹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다른 기업의 브랜드들을 이랜드 그룹의 브랜드로 좀 헷갈리셔가지고 작성을 한 지원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사업 분야들이 법인으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랜드 월드, 이랜드 리테일, 이랜드 파크.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저는 패션 쪽으로 그리고 패션에서 뭐 패션이나 자파 쪽에 영업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해당되시는 법인은 이랜드 월드가 되실 거고요. 저는 유통업체에서 그런 유통 부분에서 영업관리를 예를 들어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원을 하실 법인명은 이랜드 리테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구분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네. 이제는 채용을 진행할 때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랜드 그룹의 주요 직무들입니다.
사업 영역, 위에 있는 줄이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이 명칭들이 직무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본부 채용이 있고요. 패션에서는 패션 브랜드 매니저, 상품 기획, 생산, 의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이렇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의상 디자이너나 광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입 채용으로 하지 않고 인턴 채용을 거친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통 부분에서 신입 사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직무는 패션 플로어 매니저, 그리고 하이퍼 매니저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부분의 사업 부분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외식 브랜드들 있죠. 그런 외식 브랜드들의 매니저, 외식 개발 기획, 또 호텔 쪽의 매니저, 네,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직무들이 미래에 속한 직무들이고요. 네, 정보전략, SEI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스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직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직무로 따지면 전략기획에 속하고요. 하지만 별도의 채용 형태를 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 안에서도 별도의 채용 형태를 하고 있는 파트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신입이랑 인턴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전략기획 ESI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업부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해야 하며 또 이랜드 그룹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M&A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자원들을 뽑는 채용입니다. 인하우스 컨설팅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채가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되고 인턴 채용도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고민하는 팀들이고요. 그리고 뭐 한 명 이상의 여러 명의 다수의 인원들이 함께 그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장단기적인 어떤 전략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패션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M&A를 해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나 그런 법인들에 대한 전략들과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외로 파견돼서 중국 같은 곳에서 그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무의 소개를 제가 좀 드려보니까 어떠한 역량들이 좀 필요할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하는 능력이나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치를 읽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좀 필요하도록 하겠죠. 지금도 아마 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를 좀 보시면서 어떠한 채용의 형태인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채용 공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전문가로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 가능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재, 성장의 한계에 도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인재, 이런 필요한 인재상들이 현재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기획 파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ESI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원으로 채용이 돼서 프로젝트도 거치면서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요, 뭐 법인 채용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ESI 채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기획의 채용 절차는 그룹 공채 채용과 절차는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 직무 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거쳐서 최종 면접,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되고요. 전략기획 채용일 경우이지만 이때 인턴으로 지원하신다면 당연히 이 중간 안에 인턴의 기간들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턴 기간 때 주어졌던 과제에 얼마만큼 잘 접근했는지,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은 충분히 선배들이나 임원진들이 그 해당 인원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최종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직무 좀 보겠습니다. 네, 이랜드 리테일 쪽 채용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통 플로어 매니저라는 직무입니다. 네,
플로어 매니저는 예를 든다면 이랜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NC 백화점 그런 유통 채널에서 판매 촉진 관리나 판매 직원들도 선발해야겠죠. 그리고 유지해야 되고요. 뭐 광고 상품 조언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과 어떤 그 상품 사이에서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야 하고 그런 어떤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매출 목표를 수립하거나 시즌별 마케팅을 계획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요. 리더십, 책임감,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플로어 매니저로 배치되는 인원들은 장교 공채 채용, 그러니까 ROTC 채용으로 진행된 인원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그 유통 그런 업체에서 유통 채널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 요일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많이 좀 즐기고 싶고 좀 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때 내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시즌이겠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전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랜드 그룹이 그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이너 직무인데요. 네, 의상 디자이너 직무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그 패션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디자이너 인원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브랜드 컨셉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는 그런 직무이겠죠. 근데 이 채용은 주로 바로 직원으로 경력직을 제외하고는 바로 채용하지 않고요. 인턴 채용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그 디자이너 지원자들에게 가장 즐겨 있는 그리고 뭐 평소에 가장 즐겨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착장, 본인의 복장을 잘 연출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미리 제출해라 라는 그런 전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약간 학교에서 졸업 작품으로 내는 것 같은 포트폴리오 보다는 정말 기업에서 이런 의상을 디자인하거나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때 조금 어떻게 적용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포트폴리오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면접 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면접을 봤던 때도 있고요. 미리 제출을 하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채용 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착장 사진 이런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혹시 디자인하고 싶은 만약에 복종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하셔서 그렇지만 본인의 패션 센스는 좀 드러나게 그렇게 착장 사진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랜드 그룹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요. 긍정적이지 못한 이슈들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이랜드 파크에 소속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인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던 그런 이슈들이 발견이 되어서요. 좀 곤혹을 치렀고요. 이랜드 그룹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나 여론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이랜드 리테일 법인이 지금 상장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되면 현금 유입이나 그리고 신용 등급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이 정도는 최근 이슈로 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주요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패션업과 유통업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속한 직원들도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고 젊은 분위기를 이거는 꼭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 자체가 젊은 분위기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근 복장도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랜드 그룹이 독서 경영, 독서 문화로 많이 유명한 기업인데요.
항상 그 꼭 읽어야 할 직무별 필독서나 그룹별 어떤 필독서들이 리스트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때는 그 시즌에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전략이나 그리고 어떤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로 책을 읽는 문화, 그리고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문화가 아주 깊숙이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문화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들을 뽑아서 그 인재들을 성장시켜서 함께 일한다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경기가 어렵거나 좀 힘들 때에도 신입 채용이나 인턴 채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많이들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공고 안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질문하시죠.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혹시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랜드 그룹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상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룹 안에 이랜드 문화 안에 기독교적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종교적인 이유나 그리고 채용을 할 때 특히 종교가 뭐냐 자체를 묻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인원들이 그룹 안에서 일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재사항은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랜드의 인재사항, 이랜드 핵심 가치, 이랜드 비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사항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숙한 인격 그리고 탁월한 능력입니다.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정직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인성이나 성숙한 인격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나 비용의식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랜드의 경영 이념이 또 별도로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념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좌측에 있는 이렇게 네 가지 나눔, 바름, 자람, 섬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대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좀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비워놨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영 이념을 잘 소화하셔서 자기소개서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 두 번째,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자람, 직장은 인생의 학교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에서 면접 질문에 그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족한 고객이 최선의 광고이다라는 마지막 섬김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만족한 고객들이 입소문을 통해서도 급속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 TV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이슈는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보시면 이게 경영 이념과 철학과도 좀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랜드 리테일 부분에서의 경쟁사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랜드 리테일은 유통 사업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요 백화점이라던가 그리고 아울렛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그 NC 백화점 안에 어떤 하이퍼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하이퍼 마켓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랜드 그룹 안에서도 이랜드 리테일 유통 사업 부분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랜드 월드의 패션 사업부 부분에는 이랜드 그룹도 현재 SPA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미소나 그리고 스파오 이런 그 브랜드들이 SPA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라나 유니클로 SPA 주요 브랜드들이죠. 이런 브랜드들이 이랜드 월드 패션 사업부의 어떤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옷이나 그리고 자파를 다루고 있는 브랜드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다른 기업에서도요. 국내의 패션 그리고 자파 브랜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랜드 그룹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랜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들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랜드 그룹의 브랜드들이 아니더라도 경쟁사가 될 만한 브랜드들도 살펴보시면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생기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연봉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다뤄보면요. 공채 관리직 기준으로는 기본급이 4천 이상이고요. 별도의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책정되고 있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신입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이랜드 그룹의 서류 그 내용도 상당히 항목도 많고 분량도 많이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당연히 제출을 하게 되고요. 직무 적성 검사를 거쳐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을 거치고요. 때로는 이 면접의 형태가 합숙 면접으로 진행되는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풀고 있는데 네, 뭐 수능 시험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바로 이랜드 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를 하는 지원자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뜨거운 현장이죠. 네. 정말 열심히들 막 풀고 계시죠. 네. 이랜드 그룹의 직무 적성 검사는 문항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애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전날 정말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이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시간도 길고 문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성을 대해서 묻는 질문들 그리고 성격적이나 기질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별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자기소개서에 특히 담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독서 경영을 하는 또 회사잖아요. 그 항목 안에는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것이 있냐. 그런 것을 간략하게 묻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고요. 또 향후 비전이나 10년 후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묻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내 인생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정리가 되어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채용 분야는 계열사가 보여드렸듯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직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를 좀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직 공개 채용이라고 공고가 뜨면 그것은 대졸 관리직 채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지역 인재도 채용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채용 목표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적성 검사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 성향을 묻는 질문, 그리고 수리와 언어를 묻는 질문. 이건 정답이 있는 항목이겠죠.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풀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 지원한 그 직무와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 형태는 물론 채용 시즌별이나 그 직무별로 전형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공개 채용 때는 합숙 면접을 진행했고요. 여러분 합숙 면접에 어떤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겠죠. 네, 장점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30분이나 1시간 좀 단기간에 나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내가 그냥 나와버리고 한마디로 좀 망쳤다 이럴 경우에는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합숙 면접은 말 그대로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금 내가 다대다로 면접을 볼 때 그런 걸 좀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합숙 면접은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누군가는 하지만 나를 관찰하고 있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업의 멘토라는 이름으로 현업에 있는 선배 담당자들이 함께 그 1박 2일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겠죠. 특히 지원자 입장에서 좀 장점은 그 현업의 선배가 왔기 때문에 금방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1박 2일이란 시간을 통해서 현업 선배한테 지원자도 충분히 질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마음도 맞고 많이 지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막 놓인다고 해서 이게 어떤 하나의 면접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디자이너 채용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 심사를 별도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프로세스와 직무, 연여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랜드의 그러면 합격 전략 마지막으로 좀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랜드 합격 전략은 일단 첫 번째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랜드의 직무적성 검사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면접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때 풀었던 어떤 검사들이 그때 신입 채용 때만 딱 쓰여지고 그냥 폐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적성 검사에 비중을 둬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 직무적성 검사의 결과가 어떠한 로직으로 연결되어서 합격이 되는지를 파헤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기업 비밀이고요. 또 너무나 또 정교하고 복잡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로직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랜드 직무적성 검사를 대비하시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것에 최대한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시는 거. 저게 좀 연봉을 많이 준대. 혹은 요즘 좀 잘 나가, 폼나. 이 브랜드가 요즘 잘 나가잖아. 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 자신의 적합한 직무를 내가 선택했나?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합격 확률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적성 검사 이런 식으로 좀 대비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패션 부분의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이랜드 그룹을 지원하시는 지원자라면 어떤 패션에 대한 센스, 패션 감각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접 때 이랜드 그룹에서 복장을 정장이 아니라 자유복으로 입고 오는데 본인이 자신 있는 착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자이너 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일반직 채용일 때 그런 이제 면접의 어떤 미리 안내 사항이 왔는데요. 패션 그냥 옷을 그냥 입으면 되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막 너무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그것을 의미하는지 딱 파악하고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브랜드나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그냥 옷만 딱 입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신발부터 다양한 소품까지 그 패션에 가장 적합하게 잘 매칭해서 입고 오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관심, 감각, 센스 이런 부분들이 또 면접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패션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외식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랜드 그룹의 호감도가 있어서 이랜드 그룹에 대한 정보는 많이 파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계열사별로 채용을 할 때 그 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지원자를 아주 가끔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볼 때는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가장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직무에 대한 열정을 어필하려면 당연히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업이나 이 직무에 대한 그 열정을 경험으로 이야기하려면 갑자기 급조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직무에 대한 경험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거나 때로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이랜드의 현장들을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발로 거기를 직접 가보시고
관찰하시고 분석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했던 인원과 그런 브랜드들을 직접 가서 상품도 만져보고 거기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응대하는 모습, 어떠한 고객들이 방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한 그런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생생하게 작성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직무에 대한 열정, 경험들을 쌓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랜드 그룹에 지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나 그리고 면접 때 말씀하실 때는 높은 목표와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게 잔잔하게 이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는 어떤 열정과 패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겠죠. 저 10년 후에 대리로 쭉 과장 만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내가 10년 후에 이 업과 이 브랜드 이런 직무 안에서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다소 높은 목표와 그런 열정들을 좀 어필해 주신다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습니다. 많이 분석하시고 본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서 이랜드 그룹에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